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김학의 사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지금 회자가 되는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온 뒤로 이름을 거론하자 마치 말이죠, 이 사건이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것처럼 언론에서 뜨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도 김경수, 드루킹, 손혜원 문제가 더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접어놓고 말이죠, 성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갖다 계속 부추기는 이 정권, 그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예. 오래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예, 오래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몇 번 조사가 이루어졌죠. 네네. 그리고 현 정부가 과거 정부 잘못 파내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듯한 인상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현 정부의 잘못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작년에 드루킹 사건도 해가지고 신재민, 예. 김태우, 손혜원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특검을 우리 당에서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버닝썬 사건이 발생이 되고, 네. 버닝썬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어떤 성접대 문제가 이야기되니까 네. 이 지금 김학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네네. 이 김학의 사건은 원래는 법무부에서 처음 입장은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더 이상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걸로. 네. 왜? 그 과거에 계속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다. 네. 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증거도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네. 뭐 장자연, 버닝썬, 네. 그리고 지금 김학의 사건을 갖다가 뭐 철저히 조사해라. 네.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입장을 싹 바꾸면서 재조사가 지금 이루어진 건데요. 네. 그 검찰에 설치되어 있는 과거사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념적 편향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현 정부 들어서서 어떤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과거 정부에 있었던 어떤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과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그 위원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이념적 편향성이 있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렇고, 그런 과정은 어저께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마치 과거사위원회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공정한 입장에서 어떤 발표를 해야 되는데, 분노에 차서 무슨 뭐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발표를 할 때 누구를 조사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금융을 했냐면은 바로 곽상도 의원이나 이 비서관, 예. 이 두 사람을 금융했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과거 정부 사람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여권 의원이었던 조홍천 의원이나 혹은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은 수사 대상으로 이야기도 안 했죠. 이분들이 빠지고서는 사실은 수사도 되지 않고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수사 라인상에서 예. 검찰총장은 당연히 수사를 직접 감독할 지위에 있고요. 그렇죠. 최동욱이. 그리고 그게 비껴서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진행상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인사도 한 예.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도 제대로 못하게 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지휘 라인을 보면 박관천 행정관부터 해서 예. 그 조홍천, 곽상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휘 라인에서 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저께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예.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경찰에 확인해 봤더니 경찰에서 답하기를 내사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가지고 그대로 상부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다시 자기 말은 뭐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자기가 보고를 받기로는 수사가 없지만, 수사하지 않고 있지만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뭐 그걸 갖다가 허태열 비서실장한테 뭐 메모로 보고했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 앞부분 허위로 경찰에서 사실은 내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사 사실이 없다라고 보고한 내용은 쏙 빠지고, 네. 뒷부분만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가정을 해서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문제될 수 있다는 그 보고 메모만 보고한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인 거죠. 그럼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예. 공정하다면 당연히 조홍천 의원도 수사 대상으로 금융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홍천 의원은 쏙 빠지고 또 수사 총책임자인 최동욱 검찰총장도 빠지고 오로지 이 비서관하고 예. 그리고 곽상도 민정수석만 수사 대상으로 금융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사위원회에서 어떤 과거 정부 인사들만을 상대로 편향된 조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요. 입맛대로 조사하는 거죠. 여권은 빼고, 예, 자기 좋아하는 사람 빼고,
자유한국당 이 야권에 대해서만 예. 계속 집중적으로 말이죠. 예.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의 실체도 사실 모호하지 않습니까? 오래 흘렀을 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피해 여성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예.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아, 그리고 그 전에 아까 그 이중 비서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중희 비서관입니다. 예, 이중희 비서관. 이중희 비서관이에요. 예. 이중희 비서관하고 곽상도 민정수석이 예, 예. 수사대상 검의되어졌는데요. 지금 실체와 관련해서도 불과 과거사 조사위에서 이번에 뇌물죄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불과 그 말 나오기 전에 특수강간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당연히 그렇죠. 특수강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는 특수강간에 대해서 아니라 오히려 뇌물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특수강간하고 뇌물은 원칙적으로 병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뇌물을 제공하는 공여자가 어떤 성접대를 성으로서 뇌물로 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서 이렇게 제공하고 그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성접대를 하는 사람이라서 동의하에서 성접대를 받게 되는 네. 뇌물을 제공받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특수강간은 뭡니까?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예.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 협박과 폭력으로 혹은 특수강간의 경우는 이 이상이 혹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위협을 해서 예. 본인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적 착취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특수강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수강간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뇌물죄하고는 양립되기가 원칙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영이 양립된다 하더라도 양립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 여성분이 처음에는 뇌물 제공하는 사람을 뜻을 따라서 돈을 받든지 무슨 수단을 통해서 왔다가 자기는 성적 접대를 해서 왔다라고 왔다가 어느 순간 그게 싫어져서 예, 예. 나는 거부할래요 했을 경우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분이 그러니까 뇌물을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가 뇌물 제공할 사람이니 성적 접대를 해줄 사람이니 어떻게든 뭐 성적 접촉을 하려고 하다가 당사자 거부해서 그때 시점에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예, 예.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을 했다면 그때야 성립될 수 있는데 그때다 하더라도 그는 특수강간 미수가 되는 거지 특수강간 기수가 될 수는 없는 거는 예. 원칙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수강간이 성립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다가 적으로 봐서 왜 성접대를 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갔겠냐 이거예요. 보통 특수강간이 되려면 강제로 협박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갔고 협박을 통해서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자리가 없이 그냥 자기에 의해서 갔다. 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적에서 뭐 경제적이면 경제적 혹은 뭐 윤중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청탁에 의해서 예, 예. 뭐 어떤 제공을 통해서 갔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죠. 네, 혹은 그렇죠. 윤중천이 거짓으로 좋은 사람 성접대 놓고 만나게. 성접대 놓고 네. 그냥 분위기만 도우미 역할만 해라 네, 네. 라고 해서 갔을 수는 있죠. 그럼 갔으면은 자기가 원칙적으로 자기가 그럴 의사가 없다 라는 걸 명백하게 밝혔으면 그렇게까지 갔겠습니까? 근데 저는 동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영상을 제가 봤으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동영상은 그냥 안고 춤추는 장면 정도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만약에 그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거절했다면 그것이 춤추는 것 자체도 싫었다면 그 거절하고 춤을 안 추면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예를 들어서 강제로 껴안고 춘다든지 이런 강제 추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자의에 의해서 한 거고 무슨 대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성분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왜 그 자리에 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당사자의 자의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갖고 춤을 췄고 혹은 성접대가 이루어졌다면 그 당사자의 자의에 의해서 어떤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네. 그런 것들은 특수강간이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서. 네. 근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과연 그 동영상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동영상이 편집이 이루어졌는지 원래 원본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본만 가지고 어떤 편집이 이루어졌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증거 능력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마치 특수강간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저께 과거사위원회에서 특수강간이 아니라 뇌물죄로 일단 조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를 보건대 특수강간을 입증하기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야당 탄압이다. 예. 황교안 대표와 엮기 위한 야당 탄압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조사야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야당에 대해서 말이에요. 조사하려고 하는 이 그렇습니다. 자체 이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과거 예를 보면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어떤 뭐 도모 변호사가 청와대까지 가서 누구 비서관을 모 비서관을 만나서 예. 어떤 자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했을 때는 청와대에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언급만 해도 왜 언급하냐? 왜 대통령을 언급하냐? 대통령 부인께서 가자, 경인선으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동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알고 있었던 정황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못하게 하면서 네.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거 외에 예.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깨끗하다면 본인이 나서서 수사를 자청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럴 것 같으면 조홍천 의원 자신이 먼저 깨끗하다면 수사를 자청하고 최동호 검찰총장이 깨끗하다면 그렇죠. 먼저 수사를 자청하고 그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개입이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서나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언급할 수 있는 것이 황교안 대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언급하는 이유가 그건 당연히 정치적 공세. 왜? 지금 야당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렇죠. 컨벤션 효과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어떤 새로운 인물, 뭐 안정적인 화법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거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야당 탄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의 일들, 정말 밝히기도 어려운 일들 끌어내서 말이죠. 이제 진흙탕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탄핵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박근혜 대통령 한 푼도 안 받았었네.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네. 지금 블랙리스트니 뭐니 하는 거 보면 민주당이 더 심하네. 이야, 진짜 이 정권은 말이죠.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정권 유지 차원에서 모든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예. 저도 한마디만 언급하면 도대체 이 정부 내내 과거 정부만 파고 있을 것인지 이 정부가 정권을 획득했을 때는 과연 과거 정부만 파헤치려는 데 목적이 있었는지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죠. 미래를 보면서 다 같이 화합하면서 본인들이 상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 없이 계속적으로 과거만 이렇게 파면서 제가 봐서는 과거를 이렇게 파는 이유가 본인들의 지지율, 본인들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이 더 열심히 활동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진짜 맞네요. 이 정권은 뭐 과거를 뒤지기 위해서 나온 정권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왜 대통령을 했습니까? 그냥 무슨 위원장 하나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 게 딱 맞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앞으로 문재인 위원장 이렇게 과거사 억지로 파내기 위원장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100만 가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